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올연스쿨 단락 설계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락 지문은 이건데요. 이 지문을 읽고 어떻게 설계하는지 순서에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지문에서 각 문장을 하나씩 요약을 해야 됩니다. 문장 요약하는 방식은 이렇게 합니다. 첫째, 어느 추운 밤에 한 노인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한 노인이죠. 한 노인. 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한 노인. 어떤 노인이에요? 뭐 했어요? 이 노인이 어떻게 됐죠? 동사. 동사는 체포되었다죠. 체포되었다. 그러니까 체포된 노인이죠. 그런 체포된 한 노인이니까 그냥 한자 빼버리고 최대한 요약해야 돼요. 어디에 체포됐어요? 경찰에 체포됐죠. 경찰에게 라고 하면 되겠죠. 경찰에게 체포된 노인. 자, 가능한 한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자, 이것이 1번 문장이죠.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장. 2번 문장은 얼마 후 노인은 절대적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주어가 노인이죠. 얼마 후, 그죠? 이걸 복사해놓고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보면서 해봐요. 2번은 노인이죠. 노인. 어떤 노인이에요? 법정에 선 노인. 그러면 법정에 선 노인. 법정에 선 노인. 꼭 거꾸로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뭘로요? 절도죄로. 궁금한 게 뭔지 찾아야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죠. 이건 지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합쳐야 돼요. 1번, 2번을 합쳐서 이제 3번을 만들면 되겠죠. 자, 3번 합치면 두 개 다 주어가 노인이죠. 둘 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같으니까 노인 쓰고. 그럼 어떤 노인이에요? 여기서 체포가 된 게 앞이죠. 요건 뒤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가 더 이 문장의 핵심 동사가 되겠죠. 앞에 동사보다 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뒷동사로 갑니다. 법정에 선 노인이.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걸 찾아내는 게 인지기술이에요. 자, 뭐가 궁금하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법정에 선 노인. 왜요? 그렇죠? 왜 썼죠? 절도죄죠. 절도죄로. 어떻게 오게 됐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경찰에게 체포돼서 오게 됐죠. 그러면 경찰에게 절도죄로 경찰에게 체포되어 법정에 선 노인.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졌죠. 네. 하나로 합쳐졌죠. 그럼 둘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나왔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문장이죠. 네. 판사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나로 봅시다. 그냥 너무 짧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해봅시다. 여기서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판사가 물었고 노인이 답변했죠.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가 노인이니까 가능하면 노인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노인. 뭐라고 했어요? 노인이 뭐라고 말했나요? 눈물을 흘렸죠. 훔쳤다고 말했죠. 그냥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갖고 그거 다 쓰려면 너무 길어요. 훔쳤다고 눈물을 흘렸다. 그럼 고백했다라는 말로 쓰면 되겠죠. 예. 고백한 노인. 뭐가 궁금해요? 뭘 고백했냐? 그러면 빵 한 다리를 훔친 거. 그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거를 고백했다. 이 말을 더 줄여서 쓰면 그냥 절도죄를, 그죠? 절도죄를 고백했어요. 자, 배가 고파서 했다는 것은 뭐 이유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왜 고백했어요? 왜 고백했어요? 무엇을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왜 고백했어요? 판사가 묻자. 판사의 질문에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이죠. 그런 거 지우고. 네, 그럼 또 두 개를 합쳐요. 합쳐볼까요? 5번이죠. 합치면 이제 고백한 노인이 뒤의 이야기니까 체포되었다가 시간으로 이제 고백했으니 요게 뒤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노인, 어떤 노인? 고백한 노인. 어떤 것을? 절도죄를. 지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꼭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했어요? 절도죄를 고백했어요. 왜 고백했어요? 판사의 질문에. 근데 여기서는 판사의 질문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다음 위에 거 합치면 법정에 서서 판사의 질문은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경찰에 절도죄로 체포되어서, 그럼 법정에서 절도죄로 체포됐으니까 절도죄로 체포됐다라는 말하고 절도죄가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되죠. 그다음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말도 이미 법정에 체포되어야 오죠. 그렇지만 여기다 넣는다면 경찰에게 체포되어 법정에서 체포되어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예. 이러면 이제 다 들어가죠. 절도죄, 경찰에게 체포되어 판사의 질문에는 법정에서 안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절도죄를 고백한 노예는 다 들어갔죠. 이 두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합쳐서 이대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판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재판을 하죠. 여기서부터 벌금형을 내렸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내렸다고, 여기도 우리도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럼 다 벌금을 내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씩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너무 지금 길 것 같아서 그냥 두 개를 묶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죠. 자, 그러면 위에다가 이걸 보면서 해볼까요? 벌금형을 내린 판사죠. 판사. 뭐 했어요? 벌금형을 내린 판사. 무엇을? 벌금형을. 이렇게 꼭 말하면서 해야 돼요. 잊지 말아요. 10달러는 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노인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지우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되겠죠. 6번. 자, 합쳐볼까요? 7번이네요. 항상 둘하고 합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이제 판사죠. 여기서는 판사가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고백해서 벌금 판사가 내렸으니까. 그러면 판사가 이제 주어가 된 거죠. 자, 판사인데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판사에 대한 동사는 요거죠. 그러니까 내림. 그 다음에 무엇을? 벌금형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노인에게. 어떤 노인이에요? 여기 앞에 있죠.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에게. 경찰에 체포되어는 뭐 여기서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에게 하면 되죠. 여기서 경찰에게 체포되어는 여기서 넣을 거냐 뺄 거냐라는 것은 우리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그거는 넣으면 이렇게 되죠. 경찰에게 체포되어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린 판사. 그럼 두 개를 더 합쳐서 뒤로 보내면 되겠죠. 예. 이게 이렇게 길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능하면 빼고 가야 돼요. 이따 뒤로 가면 어차피 넣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네, 8번에서 이 부분이죠. 판사는 벌금형을 내렸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고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벌금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벌금형을 내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주어가 누구예요? 판사죠. 벌금을 내야 합니다고 판사가 말한 거죠. 판사는 이 노예 빵을 움직여 만든 우리도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를, 이거는 생략된 주어라고 해요. 그럼 판사를 주어로 하면 판사, 그 다음에 똑같이 내야 한다고 말했죠. 말한 판사. 뭘 말했어요?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냥 내린 판사라고 합시다. 벌금형을 내린 판사. 누구에게 내렸죠? 거기 법정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의 사람들에게. 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으니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든 법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또 합쳐야 되겠죠? 9번. 그럼 판사가 핵심이죠. 여기서 판사. 그러면 뭘 내렸어요? 벌금형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법정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든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건 이제 이런 경우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어떤 노인이에요? 위에 나오죠.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 죄를 고백한 노인이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앞뒤가 잘 안 맞죠.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그럼 순서가 빵을 훔친 게 먼저고 절도죄가 뒤죠. 그러니까 안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우선 빵을 훔치게 만드는 좀 더 있다가 하고 법정 사람들에게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둘 다 벌금형을 내렸으니까 벌금형을 내렸는데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 모두에게죠. 이 두 모두에게 다 벌금형을 내렸죠. 그러면 이제 이 절도죄는 이쪽으로 가겠죠. 이제 그러면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 벌금형을 내린 판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절도죄를 고백한 들어가 있고 벌금형을 내렸고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린 판사입니다. 그 이유를 넣어야 된다면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왜 벌금을 내렸어요? 그럼 여기다 들어가야죠.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으므로 벌금을 내린 판사, 이렇게 말하면 되죠. 법정에서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으므로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이 좀 안 맞죠? 그러면 다시 또 이건 전부 여러분이 조정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린 판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다시 이루어져.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판사는 여기서 여기까지 묶어버립시다. 그냥 세 문장인데 묶어서 갑니다. 10번 복사해 올게요. 적어놓고 합시다. 자, 이 부분이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보시기에 편할 수 있어요. 자, 이것만 가져가보죠. 판사가 준 거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판사죠. 판사. 어떤 판사예요? 마지막이 노인에게 돈을 주죠. 그러니까 준 판사. 뭘 줬어요? 돈을 모아줬죠. 돈을 모아준 판사. 어떻게 모아줬어요? 자신이 내고 거기 있는 사람들 같이, 그러니까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을, 그럼 벌금하고 돈하고 같은 거죠. 그럼 벌금, 돈을 빼야 되겠죠. 벌금을 모아준 판사. 자, 누구에게 줬어요? 노인에게는 위치를 모아서 벌금을 모아 노인에게 준 판사.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법정에서 절도죄, 잠깐만요. 여기죠. 잠깐만요. 법정 사람, 판사는 10달 내고 법정 사람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준 판사, 그 다음에 노인에게 벌금을 모아서 준, 그리고 누구의 벌금이에요? 자신과 자신 것과 법정 사람들이죠. 벌금 모아준 거. 그럼 이거 지우고 다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요것을 9번, 10번 합쳐야 되겠죠. 10번 합치면 11번입니다. 그러면 판사, 그 다음에 노인에게 준 무엇을? 벌금을 모아서, 무슨 벌금이에요?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을,
그럼 이제 위에 것만 이리 가져오면 되겠죠. 벌금형을 내렸으니까 벌금형을 내려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자신과 법정사람 벌금을 내려, 뭐 이따가 좀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려서, 그러면 법정에서 절도죄로 고백한 노인과 그 다음에 법정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내려서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을 모아서 노인에게 준 판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리해보죠. 법정의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법정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든 죄로 벌금형을 내림으로, 벌금형을 내려서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을 모아서 노인에게 준 판사.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요리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완성된 주제문이에요. 그럼 요거를 가져다가 주제 문장 쪽에 갖다 놓고 이제 문장으로 바꿔야죠. 이거를. 그러면 뒤에 있는 주어만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판사는 법정의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든 죄로 벌금을 내려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을 모아서 노인에게 주었다라고 동사로 끝내면 되죠. 마지막에 주었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 주제문을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설계를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번 해보죠. 자, 먼저 판사죠. 어떤 판사예요? 판사 똑같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준 판사, 뭘 봤어요? 노인에게 벌금을 모아서 그러니까 노인과 법정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려 자신과 법정 사람을 모아서 노인에게 줬죠. 그러니까 벌금을 모아 준 판사, 노인에게 준 판사,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만들면 판사, 그 다음에 노인에게 주었다, 준, 노인에게 벌금을 모아. 이 제목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거를 다시 제목으로 만들면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거는 사실형이고 이걸 일반적인 제목으로 바꾼다면 지혜로운 판사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랬냐 하면 이런 노인의 죄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의 죄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혜로운 판사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사실 제목으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하기 전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토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먼저 주제문 검토입니다.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어느 추운 밤에 한 노인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내야 돼. 이 부분의 글은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생략을 시켰죠. 근데 생략을 시켰지만 숨어있는 곳은 여기죠. 판사는 법정에서까지 하려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노인이 경찰에 체포된 과정이 있어야 돼요. 체포 없이 법정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포된 과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기니까 지금 뺐어요. 얼마 후 노인은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에서 절도죄로 여기 있죠. 판사는 노인에게 훔쳤냐고 물었고, 그래서 노인은 빵 한 덩을 훔쳤다고 말했다. 절도죄를 고백했죠. 같은 말이죠. 절도죄를 빵 한 덩을 훔친 것을 눈물을 흘렸다 고백했다. 그래서 판사는 노인에게 $10,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벌금형을 내렸죠. 그래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했죠. 그 다음에 빵을 훔치게 만드는 우리도 했을까? 이유니까 빵을 훔치게 만든 죄,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먼저 판사는 자신과
그 사람들이 같이 벌금을 냈죠. 벌금을 내서 자신과 법정에서 벌금을 모았죠. 그리고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글 중에 하나도 안 빠졌죠. 빠졌다면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넣으면 되겠죠. 경찰에서 체포되어 법정에서 절도죄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건 이제 많이 길어서 뺀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서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걸 입증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벌금을 모아 노인에게 준 판사.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위로 올릴게요. 자, 이제 설계입니다. 자, 먼저 벌금을 모아 노인에게 줬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해봐요. 체포된 요걸 그대로 가지고 쓰면 제일 편합니다. 예, 체포된 노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에 선 노인.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고백한 노인이죠. 고백한 노인. 이렇게 큰 제목을 먼저 붙여봐요. 그 다음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죠. 판결한 판사. 제목만 먼저 붙여서 봅니다. 그 다음에 판결했는데 노인에게도 판결하고 우리에게도 판결했죠. 그러니까 둘 다가 여기 되겠죠. 노인에게 판결, 노인의 판결. 그 다음에 법정 사람들이죠. 법정 판결. 그 다음에 판사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제 납부한 판사, 벌금을 납부한, 벌금을 모은 판사. 먼저 자신이 벌금을 냈죠. 판사는 먼저 자기가 내고 다른 사람도 냈습니다. 벌금을 자신부터 납부한 판사. 그 다음에 법정인들의 벌금을 모은 판사. 됐죠? 그리고 판사는 이 돈을 놓아서 노인에게 줬죠. 노인에게 벌금을 전달한 판사. 그럼 누구에게 줬어요? 죄를 고백한 노인에게.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체포된 노인이니까 추운 밤에 경찰에게 체포된. 자, 그럼 뒤에 세부적인 거 적었죠. 항상 핵심을 먼저 앞에 적고 세부적인 걸 뒤에 적습니다. 법정에 선 노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선 고백한 노인, 이게 하나로 써도 되겠죠. 그러면 법정에 섰고 고백한 노인. 그러면 고백한 노인에다가 여기다가 법정에서 온 노인을 이렇게 넣어서 법정에 섰고 뭘 고백했어요? 절도죄를 고백했어요. 네, 그렇죠? 왜요? 판사가 물었죠? 판사의 질문에 답변.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한 판사죠. 판결한 판사입니다. 그러면 노인에 대한 판결을 했죠. 벌금 10달러 판결했죠. 벌금 10달러. 그 다음에 법정인들에게 판결했죠. 먼저 판사 자신에게, 법정인 전체가 벌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 금액은 따로 판사 자신은 10달러. 그 다음에 법정인들은 1달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모았습니다. 자신부터 납부했죠. 예, 10달러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법정인들은 1달러 하고 판사 자신인데 자신부터 납부했죠. 그리고 벌금을 모았죠. 그런 다음에 벌금을 전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것을 이제 전부 정리가 됐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예, 체포된 노인, 고백한 노인.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합쳐 볼까요? 두 개를 합쳐서 법정에 선 노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법정에서 온 노인은 이미 앞에가 있으니까 이거 빼도 되겠죠. 네, 그러면 판사의 죄를 고백한 노인이에요. 뭐 어떤 별도죄를 고백했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나눌 필요 없으니까 그냥 판사의 질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온 노인, 그 다음에 판결한 판사, 벌금을 모은 판사, 벌금을 전달한 판사. 그러면 법정에서 온 노인이니까 노인의 죄를 판결했죠. 네, 벌금형을 준 판사. 말을 좀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좀 서로 그 길이가 좀 맞게. 꼭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벌금형을 내린 판사 해볼게요. 벌금형을 준 벌금형 내린 판사 이렇게 합시다. 이걸 내려서 이렇게 했죠. 노인의 판결, 법정의 판결. 그 다음에 벌금을 모아서 전달했죠. 그래서 둘을 함께 해서 벌금을 모아준 벌금을 전달한 판사. 네. 벌금형을 일자로 할게요. 판사, 법정에 산 한노인. 네. 그러면 여기 이쪽으로 넘어오죠.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벌금을 모은 판사, 벌금을 전달한 판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모아보면 이것을 정리했습니다. 자, 법정에서 한 노인, 벌금형을 내린 판사, 벌금을 전달한 판사. 네, 이렇게 정리됐죠? 네, 그러면 여기가 최종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원위치로 내리겠습니다. 단락 설계를. 위치가 여기였죠? 자, 그럼 이제 이것까지 됐습니다. 네, 설계 끝나면 이걸 보고 이제 요약을 합니다. 요약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쉬워요. 여기서 이렇게 요약을 하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약할 때는 여기다 놓고 요약을 해봐요. 여기다 놓고 자, 아래 걸 보면서 요약합니다. 요약할 때는 이건 이제 전체 제목이니까 여기서부터 쓰면 되겠죠. 아래 법정에서는 한 노인, 그거를 이게 주어니까 한 노인이 법정에 섰다 이렇게 되겠죠. 한 노인이 법정에 섰다. 그 노인은 추운 밤에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럼 이렇게 하니까 순서가 안 맞죠. 법정에서 이게 뒷일인데,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부터 거꾸로 오죠. 추운 밤에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에 선 한 노인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한 노인이 법정에 섰다. 그 노인은 추운 밤에 경찰에 체포되어 그리고 법정에 법정으로 안내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안 그러면 반대로 해도 되죠. 한 노인은 추운 밤에 경찰에 체포되어 법정으로 안내되었다. 그럼 이 문장이 필요가 없죠. 네, 이걸로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정에 섰죠. 그래서 고백한 노예인 뭘 고백해서 판사의 질문에 절대되죠. 판사의 질문에 노인은 절도죄를 고백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노인에게 판사가 벌금을 면제했죠. 그래서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을 내리고 또한 법정의 정사람들에게 또 벌금형을 내렸다.
금액은 뭐 안 써도 되고요. 또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적어 버립시다. 판사는 자신부터 벌금을 내고 법정인들의 벌금을 모아 노인에게 전달했다. 자, 됐죠? 그럼 이걸 복사해서 요리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요약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컴퓨터입니다. 이 단락 요약을 저 위로 가져가 볼게요. 자, 보세요. 이 노인과 이 내용을 한번 봐봐요. 한 노인은 춘밤에 경찰에 체포해 법정으로 안내했다. 한 노인은 경찰에 체포돼 경찰에 체포해 얼마나 노인은 법정에 섰다. 요약됐죠? 판사의 질문에 노인은 절도죄를 고백했다. 판사의 질문을 절도죄를 고백했다.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을 내리고 노인 빵을 훔치게 만든 이유가 빠졌네요. 그럼 여기서 판사는 노인에게 벌금형 또한 법정 사람들에게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노인이 빵을 훔치게 만들었으므로 벌금형을 내렸다. 그 다음에 판사는 그래서 자신부터 10달러를 내고 벌금을 내고 법정인들의 벌금을 모아서 노인에게 전달했다. 어때요? 네, 완전히 요약이 됐는데 문장이 하나도 같지가 않죠. 네, 완전히 문장이 다 달라졌죠. 왜? 우리는 설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단락 설계 훈련이 진행됩니다. 어때요? 멋있죠? 더 재밌는 것은 이 주제가 이제 번호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게 1번이었죠. 그 다음에 2번이 주었다고, 3번이 노인에게 주었죠. 무엇을 주었어요? 벌금을 모아서. 4번 법정 사람들의 벌금이죠. 근데 이건 벌금을 모아서 4번. 그 다음에 누구의 벌금이에요? 자신과 법정 사람들의 벌금이죠. 5번. 그 다음에 왜 벌금형을 내렸어요? 벌금을 내린 이유가 이거죠. 노인과 그러니까 첫째는 노인의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 이게 6번이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내렸어요? 법정 사람들에게. 7번. 그 다음에 빵을 훔친 이유가 8번. 그리고 법정에서 7, 8, 9번.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번호를 붙인 다음에 이 번호를 만약 이 주어가 주제문이 길다 그러면 이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놓고 끝번호만 줄여봅시다. 법정에서 빼도 큰 문제 없죠? 판사는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그 다음에 8번 줄여볼까요? 8번하고 7번은 이제 여기서 누구에게 해서 8번을 먼저 이렇게 내죠. 주고 그러면 절도죄를 고백한 노인과 법정 사람들에게 자신과 법정 사람들 벌금을 모아서 됐죠. 그 다음 7번하고 6번은 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이 주어도 되죠. 판사는 자신과 법정 벌금을 모아서 노인에게 주었다. 그 다음에 모아서 빼고 판사는 노인에게 주었다. 예, 마지막까지 나오죠. 그럼 궁금한 게 뭘 주었지? 벌금을 주었다.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줄여도 주제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어때요? 재밌죠? 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당장 진행할 학습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걸 시킨 거는 여러분이 한번 오늘 자전거를 타본 거예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뭐 페달 훈련도 시키고 해야 되죠. 또 수영한다고 생각해봐요. 수영한다고 했을 때 다리 움직이는 거, 손 움직이는 거 따로따로 배우고 나서 수영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물 위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에 띄우고 잡아주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수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이 맞았나 틀렸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전체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건 여러분 손으로 직접 해보고 촬영해보는 겁니다. 어때요? 재밌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두 번 더 봐도 돼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어진 과제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꼭 할 때 선생님처럼 말하면서 해야 돼요. 꼭 물어가면서 왜, 무엇을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